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막막한 때가 많이 있죠.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집에 거사님이 돈 잘 벌어다 주면 안 막막하지 뭐, 그죠? 근데 집에 거사님이 가장이 이제 이렇게 조기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 위기에 몰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참 불안해요.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이가 또 60이 넘으면 저절로 퇴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을까? 음, 제 대답은 뭐 정해져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업 구조, 산업의 구조가 생산 이제 그 생산 기계 생산 이런 식에서 점점 서비스직으로 또 이렇게 그 아이디어 산업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죠. 또 옮겨가야지 마땅하고 나이가 50이 넘으면 몸으로 하는 걸로 뭐 해가지고 답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이제 페인트 칠하고 뭐 시멘트 칠하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것도 익혀야 되는 게 쉽지 않고 그게 마음이 잘 우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공부를 또 해보면 서점에 가면 1인 창업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 창업들을 보통 퇴직하고 나서 자기 돈으로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한 1%, 2%밖에 되지 않아서 내 돈으로 치킨집을 한다든지 내 돈으로 음식점을 해서 뭐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남의 돈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무자본 가지고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하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막막하잖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10권, 20권 사가지고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긴 어렵지만 막막하지만 또 의외로 1인 창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온라인 활동들도 굉장히 많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도전하기는 의외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충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자꾸 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펜슈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펜슈머. 펜슈머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영어 자체는 참 낯설어요, 그죠? 펜슈머는 펜 플러스 슈머 해서 슈머는 컨슈머를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말하는 거예요. 펜이 돼서 소비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펜은 본래 포네틱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펜이라고 한 거예요. FANTIC 이래가지고 그걸 줄여서 펜이라고 불렀고요. 거기다 이제 펜에서 팬덤이 되잖아. 덤이라는 것은 그냥 덤으로 뭐 준다 하듯이 무리처럼 땅을 얘기한 거예요. 땅. 킹덤 하면 킹의 땅. 킹덤. 덤이 이제 무리를 말하기도 해요. 팬의 무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는 게 팬이잖아.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팬이 되다. 그것이 조금 더 돼서 다 같이 팬이 되다. 팬덤이 되고. 그것이 다 같이 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한다. 요즘에는 그 BTS 음반 판매 수익보다 BTS 베개, BTS 이불, BTS 인형 이거 판매 수익이 더 많아요. BTS에서 파생된 BTS 얘들이 생활에 뭐 장갑을 꼈다, 뭐 자켓을 입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상품이 되고 더 많이 팔리는. 그러니까 팬들 하면 내가 따르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키우기도 해.
BTS를 처음부터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내가 키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이 계속 이제 유튜브에다 자기들 일상생활을 올리고 같이 회의하는 것도 올리고 이러면서 같이 팬들이 하나가 내가 마치 뭔가 밀어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 그 바이미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다. 바이미 신드롬 같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영화나 이제 음악이나 음반이나 예술가들도 옛날에는 내가 잘해서 뭘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같이 함께 성장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저는 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저 팬이 돼주잖아. 그러면 제가 팬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게 하고 집이 잘 되도록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5년 전에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 계속 저리 성장하는 거 마치 BTS가 성장하는 것처럼 저리 성장하는데 그 중에 나도 있었어. 내가 그 법회에 있었지. 내가 개원법회에 있었지. 내가 저 부처님 모시는 본불법회에 있었지. 내가 바자회 하는 그 시대에 있었지. 내가 북클럽 하는 그때에 있었지. 결국 황룡사가 성장하는 건 곧 내가 그 바임이 나로 인해서 성장한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임미 신드롬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사람들의 생각들 중에 하나예요. 1943년에 한 소년이 스웨덴 소년이 17살 소년이 이렇게 17살이지만 장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구를 이제 집안의 가정용품들을 배달하는 이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책상을 배달하니까 책상이 너무 부피가 크잖아. 무겁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분해해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들을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초가 된 게 이제 이케아 같은 건데요. 이케아 같은 세계에 굉장히 이제 그 매출 한 4조 원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이 기업 회장은 잉바르 캄브라드라는 사람인데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가구 같은 거를 배송을 할 때 다 분해된 아직 조립하지 미완성된 걸 해서 보내. 나 같으면 안 살 건데 세상 사람 중에 한 20-30%는 직접 뭐 손으로 해서 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조립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나사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배송해서 오면 나사가 한 봉지야. 그거 얼마나 복잡해 보더라고요.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아 이렇게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튼튼한 책상이 딱 됐어. 그 이제 이 만든 사람이 그 조립한 사람이 구매를 했지만 마치 내가 장인이 된 것처럼 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DIY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거죠. 가구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예용품까지도 DIY가 많이 활성화하게 됐는데요. 직접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 요즘엔 비누도 내가 직접 만들잖아. 비누 시장에서 파는 그 럭스 맞나? 럭스 비누 이런 거 사고 알뜰한 비누 이런 거 사고 그렇게 그런 거 안 하고 이거는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친환경적인 비누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화장품도 스스로 만들어. 자기 화장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써. 역시 이제 DIY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바이미 신드롬이라 할 수가 있죠.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아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천에다 그려진 걸 샀어. 공산품을 샀어. 지금은 내가 직접 그려. 이러면서 내가 직접이 아니고 선생님이 다 그려주더만.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펜슈머 이것은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 같이 함께 이제 애정 쏟고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획하고 또 투자하고 견제하고 기획도 하고 투자도 하고 견제까지 해. 내가 이제 따르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라우딩 펀드 개념도 생겨났어요. 우리가 20년 전에는 크라우딩 펀드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래 한 5년 정도 됐나? 한 3, 4년 됐냐? 크라우딩 펀드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내가 그걸 투자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너의 이름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애니메이션 그 팬들이 의외로 많아요. 재밌잖아. 나름 또 신선하기도 하고 잘 만든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일본에서 만든 걸 들여와서 상영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들 크라우딩 펀드로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펀드를 막 모아서 그래서 그걸 개봉을 했어. 그랬더니 363만 명이나 받네? 기대 이상 많은 이제 수익이 일어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펀드를 낸 사람에게 배급을 조금씩 해주죠. 뭐 5%, 10% 뭐 이런 식으로 배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크라우딩 펀드도 이렇게 증권형이 있고요, 후원형이 있고 또 증권형이 있고 후원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 있는데 기부형이 있어요. 증권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진짜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원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팬이니까 이렇게 하고 기부형도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펀딩의 종류도 막 확산이 돼가지고 서로 이런 펀드를 전자제품 노트북 싸게 만들자, 싸게 사자 해가지고 노트북 조립 노트북 해가지고 20만 원대 노트북 만들자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해서 20만 원대 노트북 받아가고 또 몇만 원대 이제 파카 옷 같은 거 자켓 같은 거 그냥 사니까 너무 그래. 우리 펀드 모아가지고 크라우딩 펀드에서 파카 해서 뭐 하자. 또 가방 같은 것도 여행 가방 샤프리라고 해서 여행 가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을 기획하고 모집하는 사람은 정말 기획하고 모집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이제 있고 그 내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공감해줘야 되고 거기에 투자까지 이끌어내야 되니까 보통 능력은 아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앞으로 더 도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화장품도 그런 식으로 이제 펀드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공연하는 이제 엑소 같은 이런 경우도 공연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것을 이제 견제하는 상호작용이 있는데 예전은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공연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공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엑소 같은 경우가 올해 일본에도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가서 공연을 하는 것 중에 후쿠시마랑 가까운 데 가서 하는 거야. 그럼 팬들이 우리 엑소 건강해 병들어 돌아오면 안 돼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막 이런 현상들도 일어났고요. 마마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연 일정이 엄청 빡빡했는가 봐요. 팬들이 그걸 보고는 우리 마마무 저러다 쓰러져. 그래서 공연 일정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해줘라고 그래서 여유 있게 실제로 좀 좀 미루고 그렇게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이제 팬덤이라는 것이 컨슈머라는 것이 팬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이나 다른 회사나 이런 또 이제 요즘에는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많거든요. 유튜버 중에 SNS 하는 사람 중에 좀 영향력이 좀 구독자가 많은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러거든요. 인플루언서의 팬이 되기도 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내가 갖고 싶은 정보를 툭툭툭 해서 잘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구독을 누르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무슨 호박즙을 이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판매를 했는데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유튜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그 문제 의식을 일으키고 그것에 반하는 다른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자기가 따르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이제 그 실망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복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못하게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했어요. 또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이제 윤서 엄마라고 해가지고 뮤코지 질병이라는 난치병이 들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죽기 전에 자기 딸하고 그 딸하고 딸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감동하는 거지. 몇몇 명이나 몇십만 명. 저렇게 난치병에 자기 딸과의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기록한다니까 그런 이제 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8년 된 난소암 환자인데 그 뽀삐라는 이런 사람도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죽고 싶다고.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그것을 이제 말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같은 병에 비슷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랑 비슷하거나 쟤도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직접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걸 보고 꿈과 희망을 이제 되찾고 위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지자 기업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섭외하죠. 이 사람들한테 카메라를 줘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책을 줘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전자제품을 줘보기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후기를 해서 영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팬슈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이제 크라우드 펀드에 대한 개념은 나도 확실히 잡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그쪽 분야가 더욱더 확산이 될 거라는 예감은 계속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화생존이란 개념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그리고 콘도 회원권 소유한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정문직 여성. 콘도 여행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전문직 여성 32살. 33살도 아니고 31살도 아닌 32살. 콕 집는 거죠. 지금은 32살 여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여성. 31살도 아니야. 33살도 아니야. 그냥 32살 여성인데 그 여성이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그리고 운동과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여성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캐나다에 이제 운동복에 샤넬이라는 명품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처음 들어봤어. 운동복 샤넬도 내가 잘 쓰지도 않지만 보지도 못한 것 같아. 샤넬 이름만 많이 들었지. 운동복의 샤넬이라 불리는 캐나다 요가복 업체인데요. 룰루레몬이란데요. 룰루레몬의 창업자 칩 웰슨이 말하는 타겟팅 철학이에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특화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연필도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걸 쫙 깔면 됐어요. 자켓도 공장에서 나오는 거 쫙 깔면 됐어요. 운동복도 요가복도 잠깐 이렇게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 쫙 깔면 됐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32살이면서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운동과 여성을 좋아하는 32살 여성.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복을 만든다 이거죠. 그 여인이 좋아할 만한 요가복을 만든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게 특별하던 대상들을 타겟을 해서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요가복이 $100가 넘는가 봐요. 이 회사의 요가복이 $100가 넘어. $100가 넘는 요가 팬츠를 입고 이 전문직 여성이 이렇게 요가를 하는 슈퍼걸이죠, 슈퍼걸. 이런 슈퍼걸을 정의하는 문장이 조금 전에 말한 건데요. 이 애슬레저 패션 트렌드의 선두 기업이래요. 우리 언어가 너무 어렵죠? 애슬레저. 애슬레틱이라는 게 운동하는 거고요. 운동의 레저. 옛날 우리 언제부턴가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 추리닝 입고 다녀 시내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추리닝 입고 어디 나가면 정말 그 예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나요? 나만 그래 생각했나요? 대답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추리닝 입고 다니는 그것도 패션이라고. 근데 이 패션은 조금 고급 추리닝이네요. 요가복도 고급 요가 $100가 넘는 10만 원이 넘는 거잖아. 이렇게 요가복 이런 게 추리닝이. 그런 이제 애슬레저 운동복 입고 다니는 이제 운동복에도 패션이 있다. 이제 예전에는 골프웨어나 패션으로 했죠. 뭐 이렇게 골프웨어 그 울시 같은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그 여기 있는 룰루레몬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는 2013년에는 전 세계 11위였는데 2018년에는 전 세계 5위로 올라섰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특화된 사실 고급 브랜드잖아. 좀 비싸잖아요. 비싼 건 잘 안 팔리잖아. 그런데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런 대상에 맞게 특화된 상품들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해서 11위에서 5위로 5년 만에 5위로 성장을 하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불스 아이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 내가 너무 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불스 아이라는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벽에다 놓고 탁 던지고 있잖아요. 던지면 제일 가운데 있는 동그란 빨간 거 있잖아. 그걸 보고 불스 아이라고 한대. 나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불스 아이라고. 불스 아이를 맞춰야지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특화는 경쟁자나 기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기술은 그 다음에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고객에게 딱 맞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시대가 정말 그래. 지금 현대 대인 관계가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는 개인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됐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됐고요. 사장님 말씀 잘 들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뭐라 하면 너 안 해. 왜요? 선생님이 뭐라 하면 왜요? 사장님 뭐라 하면 왜요? 다 왜요? 그러잖아요. 그때는 개인의 감정이 묵살된 때였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우리의 감정은 그냥 아빠 엄마한테 그냥 묵살됐, 선생님한테 묵살되고 회사 사장님한테 묵살됐잖아. 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90년대생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직장도 상사가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던지고 나와버려요. 나 이런 회사 안 다닌다면서 나와버려요. 이렇게 회사도 하루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뭐라 할 것은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뭐라 정말 버르장머리없지. 기껏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취직을 했는데 취업을 했으면 이 회사 그 직업이 귀중한 줄 알고 그래도 힘들어도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이틀 다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연락이라도 받아야지. 왜 안 나오는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얘기도 안 해. 답장도 안 해. 아예 끊어버려. 어른이 볼 때는 버르장머리 없지만 얘들한테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어른 세대들은 얘들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철없이 굴면 90년대생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그냥 구간이 명가이다. 그냥 퇴직하기 직전인 사람 다시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나 써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회사는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진 90년대생이라도 90년대생을 이해해야 된다. 회사가 미래를 앞으로 더 오래 가게 하려면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성격이 나빠고 5시, 6시만 땡 하면 가고 이제 가서 회식하자면 안 하는데요 라고 하루 이렇게 하는데 자기 점심시간조차도 같이 안 먹으려고 회사 상사를 안 먹고 굶으면 굶었지 그 부장님하고 점심 안 먹어 저녁도 안 먹어 이런 90년대생 이게 이제 그 90년대생들의 대체로의 마인드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를 잘하면 이 아이들을 잘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맨날 지적하고 그 기분 나쁘게 대하고 막 그래 돼서 회사의 미래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불수아이를 맞춰서 해야 된다. 고객에 대한 이해력도 지금 현재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절에 다니는 것도 그래요. 자기 감정 상하면 안 오더라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공양간이나 법당이나 북카페에서 서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마음 다쳐가지고 양 그만둬 버려. 이제 이런 경우 종종 자주 생기는데요. 그만큼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물론 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보게 뭐 하겠어요. 그러나 상대를 즐겁게 하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빠. 내가 그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보이차 정말 맛있어요? 내 돈 쓸 필요 없어? 보이차를 드리면 돼. 그냥 공연관에 가가지고 컵 갖고 와가지고 네 오늘 처음 오셨나요? 낯설은가요? 그러면 차 한 잔 드세요. 그렇게 해서 보이차 딱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기분 좋고 또 상대도 기분 좋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정이 정말 문제다. 이제 나도 잘 삐지지만 상대도 감정이 다치면 심각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고객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상대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차별화, 전문화보다 특별해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혹시 아들딸이 창업을 하거나 아들딸이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차별화, 전문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뭘 잘 만드는 것은 생산은 아주 좋은 물품을 생산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근데 차별을 진 게 아니라 특별한 이런 딱 맞춤형의 이제 그 가운데 불스아이 딱 맞춰야 돼. 32살 딱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몇 개 예가 있는데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이제 입성한 기업 중에 어, 레프티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 레프티스는 왼쪽 왼손잡이를 위한 기구만 만드는 데요. 왼손잡이는 미국에는 왼손잡이가 많긴 해. 그렇지만 그래도 오른손잡이에 비해서는 안 많다고. 한 15%에서 20%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를 위한 것만 만드는 그 기업이 신기하게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고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류된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왼손잡이용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배지밀에서는 5060 시니어 두유가 재작년에 나왔다네. 모르겠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시니어 두유가 5060 세대를 위해서 시니어 두유를 만들었대. 배지밀 옛날 그 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2년 만에 1천만 병이 돌파를 했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는 것이죠. 성공했다라는 거잖아요. 5060 세대를 위해 노리고 만든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리고 바디 프렌드 같은 경우 광고 많이 하대. 그 효과 있나? 이렇게 앉아서 하면 정말 시원해요? 안 쓰는구나. 안 쓰는구나. 많이 비싸 보이던데. 근데 그게 대체로 이렇게 성인용이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용 좀 작은 걸로, 여성 수험생용 좀 작은 걸로 나온 거야. 딱 수험생용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험생 안마의자를 이제 딱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30대, 20대, 30대가 이걸 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는 것은 어르신들이 한 70대 넘어, 60대 넘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겠지. 어르신이니까. 그 다음에 50대가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를 내놓자마자 30대들이 잔뜩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구매 연령층이 30대가 50대를 추월했다고 하고 그래요.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행사를 겸하고 있는데, 혼행족,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은 혼행족이라고 그래요. 혼행족을 위한 여행 패키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이제 인기를 끌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롯데호텔 제주에서는 모녀를 위한 또 패키지를 만들고 그렇게 어떤 대상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들었대요. 단순히 그냥 여성 고객이 아니라 엄마, 딱 이렇게 딸, 누구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산부를 따로, 뭐 예비 신부를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되게 거기에 불수사에 딱 맞게 탁 해서 그것이 이제 뭐 대단한 히트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성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을 세분화한다, 세그먼트화한다, 세그먼트화해서 세분화하는 그런 전략이 뭐 요즘에 계속 진행되고 내년에 더 진행이 될 거다. 앞으로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특화 생존하고 아까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 확장이 될 거다 이거죠. 이제 특화 생존 지금 말하는 이것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 더 많이 이슈화가 될 거다. 더 많이 그렇게 할 거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 낳지 않는 족을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딩크족.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안 가진대. 근데 반려견은 또 키운대. 그래서 이제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족을 딩크족이라고 그러고요. 그래도 반려견을 키워야지 이런 족을 딩펫족이래. 이게 참 신조어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어보기라도 하지. 그래도 들어보기라도 하는 건 나은 거예요. 못 듣고 사는 것보단 들어보기라도 해. 그 욜로족이 이제 이렇게 재작년 굉장히 유행했죠. 욜로라는 말도 이제 여기에서 유행시킨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욜로라는 말을 한때 미국에서 욜로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딱 잡아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 욜로가 대세다. 10대 트렌드 안에 들어간다 하더니 정말 그해 방송에서 맨날 욜로 막 그랬어요. 욜로족. 또 카공족이라고 있대요. 카공족은 뭘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이 카공족이래. 정말 이렇게 가보면
카페에 가면 정말 노트북 해놓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이들 정말 많아요. 다 카공족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코피스족도 있대요. 코피스족은 뭐지? 커피를 흘리는 커피 오피스.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오피스 사무실인 거야. 이제 작업을 여기서 커피숍에서 하는 거지. 자기 직장 사무실에서 하려니까 아우 답답해 이러면서 이제 노트북 들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는 코피스족. 코피스족 별족이 다 있어. 그다음 촬영족이야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유행어들이 왜 늘어날까? 이것도 유행어가 많은 것은 골치가 아프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유행어들이 왜 늘어날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불사에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코피스족 딱 맞게 카공족 딱 맞게 욜로족 딱 맞게 이게 딩페족 딱 맞게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건 그런 사람들 부류가 뜬다는 거죠. 그 얼마 되지 않지만 부각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수요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딩패 쪽을 대상으로 카공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 여행사에서는 이제 공정 여행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노동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여행도 이렇게 하고요. 또 한국 3M에서는 이제 왜 반려동물 이렇게 털 같은 게 대체로 컬러풀하잖아요. 하얗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회색 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반려동물 털 제거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히트를 치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가까운 것을 또 중요하게 여겨요. 컴퍼스 전략이라 해가지고 컴퍼스가 뭔지 알죠?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꼭 들고 가는 준비물 중에 하나잖아. 컴파스 그래 컴파스 들고 이렇게 컴퍼스 전략이 뭐냐면 컴퍼스 그 안에 들어가는 원 안에 들어가는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슬세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지조 옛날에는 인구 분포나 통행량 또는 교통 입지 조건, 점포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거기에 뭘 할까 뭐 할까 이랬는데 요즘엔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상권이 짧을수록 좋다. 먼 곳은 이제 그렇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한참 전부터 그랬죠. 요양병원도 이제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곳이 아니라 시내에 이제 전원주택도 산 좋고 물 좋은 어디 경주 어디 저기 거기가 아니라 이제 도시 가까운 성안동 이렇게 하는 이런 가까운 곳으로 하죠. 은행들도 요즘에는 이제 내시를 굳이 이렇게 고수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 동네는 내시도만 이제 앞으로 일부 은행들에서는 5시, 6시, 7시까지 일부 조금씩 심지어는 일요일까지 하는 은행들도 이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딱 맞게 하는. 그리고 피자헛도 다 망해가고 막 그러잖아. 피자헛 다 없어졌어. 근데 피자헛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1인 메뉴를 내는 거예요. 한 4,000원, 6,000원 내면 피자 쪼가리 혼자 먹을 수 있는 피자 쪼가리 하고 그 외에 샐러드 이런 것들을 이런 식품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이제 외식업체 뭐 빕스 같은 거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데도 다시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메뉴 리뉴얼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특화 불사이 딱 맞게 이제 예전처럼 똑같은 메뉴 다 하고 이것 중에 하나 고르세요라는 게 아니라 20대가 오면 20대.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마트도 20대 30대가 많이 사는 데 있는 롯데마트에서는 20대 30대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30대가 많이 있는 거기서는 무슨 자연드림 같은 이런 햇빛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웰빙 용품들을 하게 하고 또 편의점 이런 것들도 여대 앞에 가면 여대 앞에 있는 편의점들은 거기서 이제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그 인테리어를 약간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여대생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많이 매출이 한 2배 정도 많아진다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그래요. 롯데마트 이런 것들도 젊은 애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제 밀키트 아니 밀키트 이래 가지고 이미 이제 다 손질된 그런 조리된 거 있잖아요. 조리하려면 우리가 이제 고등어 조림하려면 뭐 이것저것 손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손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양파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그래 넣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파는 걸로 승부를 걸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트들도 발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만약에 울산에서 아직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자영업으로 마트를 하든지 배달 전문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게 보면 세상에 유행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구나. 그럼 우리 매장도 그래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1, 2년은 안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컨셉을 연출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안 가요. 거기에 이제 그냥 단골들도 점점 주주주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엔 머리를 함께 쓰는 이렇게 컨셉을 잘 연출을 하고 이렇게 팬슈머를 잘 이해하고 특화 생존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그것을 내가 하는 사업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이 그래야지 이제 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들었으니까 밥도 많이 드시고요. 공약 많이 드세요.